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이러브나인입니다. 오늘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면 더 빠르고 정확한 테슬라 소식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어요. 자, 여러분, 테슬라의 차량들이 지금까지 사용하던 셀룰러 연결, 그러니까 AT&T 같은 통신사들이 제공하는 네트워크 연결이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고요? 스페이스X가 스타리링크 모바일이라는 상표를 출원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파워드 바이 스타링크, 그러니까 스타링크로 구동된다는 또 다른 상표권도 함께 등록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여러분, 테슬라는 지난 10년 동안 뭘 했는지 아세요? 공급업체를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 왔어요. 시트 제조부터 시작해서 실리콘 칩 설계까지 모든 걸 자체적으로 만들어 왔다고요. 테슬라의 철학은 명확해요. 제품의 핵심적인 거라면 공급망을 직접 소유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외부 연결고리 중 하나가 바로 셀룰러 연결성인 거예요. 지금 테슬라 차량들은 미국 같은 경우 AT&T 같은 제3자 통신사에 의존해서 프리미엄 커넥티비티 기능들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스페이스X가 이번에 상표권 출원한 내용을 보면요. 스타리닌자 모바일은 소비자를 직접 대상으로 하는 셀룰러 플랜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욱 흥미로운 건 바로 파워드 바이 스타링크예요. 이게 뭐가 흥미롭냐면요. 이건 화이트 레이블 백엔드 서비스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즉, 다른 브랜드의 서비스를 뒷받침하는 인프라라는 뜻이죠. 테슬라가 자사 차량들을 스페이스X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아키텍처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테슬라 차량이 AT&T 기지국에 연결되는 게 아니라 테슬라 네트워크에 연결되고 그 네트워크는 말 그대로 스타링크로 구동되는 거예요. 완전히 혁명적이지 않나요? 그리고 이게 처음 있는 일도 아니에요. 테슬라와 스페이스X 사이의 연결성 통합은 이미 시작됐거든요. 테슬라의 더 외진 슈퍼차저 스테이션들에 가보면 와이파이가 제공되는데요. 차량이 자동으로 연결되는 그 인터넷 접속이 바로 셀룰러나 유선 네트워크가 아니라 스타링크 DC를 통해 제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고정된 장소에서 이동하는 차량으로 목표가 옮겨간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벌써 많은 테슬라 고객들이 차량에 스타링크를 장착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어요? 풀사이즈 DC를 루프에 장착하거나 심지어 미니 버전을 유리 루프에 흡착 컵으로 붙이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근데 그런 거대하고 임시방편적인 설치물과 달리 이번에는 추가 하드웨어가 전혀 필요 없어요. 기존 차량 모뎀을 그대로 사용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테슬라 입장에서 이게 왜 좋은지 한번 볼까요? 논리는 재정적이면서 동시에 운영적이에요. 수백만 대의 차량에 대한 데이터 액세스 비용을 레거시 통신사들에게 지불하는 건 엄청나게 큰 반복적 운영 비용이거든요. 차량 대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테슬라가 현재 전 세계적으로 몇백만 대의 차량을 판매했는데 각 차량마다 데이터 요금을 통신사에 내야 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근데 차량 플릿을 자매 회사로 이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론 머스크가 그 수익을 자신의 기업 생태계 내에서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완벽한 수직 통합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큰 장점이 있어요. 바로 데드존 딜레마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2022년에 티모바일과 스페이스X가 데드존에서의 긴급 문자 서비스를 공개했을 때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 차량들도 결국 스타링크 다이렉트 투 셀 기능을 사용하게 될 거라고 언급했었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현재 LTE 모뎀들이 범위나 다른 요인들 때문에 제한받는 곳에서 스타링크 모바일이 원활하게 인계받거나 중단 없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비게이션 긴급 서비스, 차량 원격 측정 모두 지도의 가장 외진 구석에서도 계속 온라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요. 이건 전국을 아우르는 로보택시 네트워크에 있어서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요구사항이거든요. 자율주행 택시가 산속이나 사막 한가운데서 갑자기 연결이 끊긴다? 상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그런데 스타링크가 있으면 이런 걱정을 완전히 없앨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 스페이스X가 기존 통신사들을 다 밀어내고 경쟁자가 되려는 건가? 아니면 통신사들을 망하게 만들려는 건가? 일론 머스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기대치를 조절했어요. 스페이스X는 기존 통신사들과 경쟁해서
그들을 사업에서 몰아내려는 의도가 없다고 명확히 밝혔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뉘앙스가 있어요. 다이렉트 투 셀 기술은 현재 문자와 저대역폭 데이터를 지원하는데요. 이건 내비게이션과 원격 측정에는 완벽하지만 센트리 모드나 넷플릭스를 스트리밍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의 미래는 하이브리드 모델을 포함할 가능성이 높아요. 연결이 고르지 않거나 약한 곳에서는 스타링크 모바일이 인계받고 지상 통신사들은 음악과 비디오 스트리밍 같은 무거운 대역폭 작업을 계속 처리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스타링크의 밀도와 처리량이 증가하면서 언젠가는 모든 게 단순히 스타링크에 의해 제공되는 날이 올 수도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스타링크의 성능이 얼마나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지요. 스타링크는 이미 수천 개의 위성을 궤도에 올려놓았고 서비스 속도도 계속해서 향상되고 있거든요. 지금은 문자와 기본 데이터만 가능하지만 몇 년 후에는 차량에서 4K 영화를 스트리밍하는 것도 스타링크로 가능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게임 체인저죠. 여러분, 그리고 이건 단순히 테슬라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스페이스X가 이번에 상표권을 출원한 스타링크 모바일과 파워드 바이 스타링크는 텔레커뮤니케이션 분야의 야망과 관련이 있지만 테슬라 플릿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실질적이거든요. 현재 테슬라는 미국에서는 AT&T 같은 제3자 통신사에 의존해서 프리미엄 커넥티비티 기능들을 작동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상표권 출원은 그런 의존성이 끝나는 미래를 암시하는 거예요. 임대한 대역폭을 수직으로 통합된 위성 기반 네트워크로 교체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변화인지 상상이 가시나요? 그리고 단서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출원 내용에 따르면 스페이스X는 스타링크 모바일과 파워드 바이 스타링크 두 가지 모두 상표권을 신청했어요. 전자는 소비자를 직접 대면하는 셀룰러 플랜을 암시하고 있고요. 파워드 바이 스타링크가 테슬라 오너들에게는 더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왜냐면 이건 화이트 레이블 백엔드 서비스를 암시하거든요. 다른 브랜드의 제품을 지원하는 인프라라는 뜻이죠. 이게 바로 테슬라가 플릿을 스페이스X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정확한 아키텍처예요. 테슬라가 AT&T 기지국에 연결되는 대신 테슬라 네트워크에 연결되고 그 네트워크는 말 그대로 스타링크로 구동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연결성을 위한 두 회사 간의 첫 번째 통합도 아니에요. 테슬라의 더 외진 슈퍼차저들 중 상당수가 와이파이를 제공하는데 차량이 자동으로 연결되거든요. 이런 사이트들의 인터넷 액세스는 셀룰러나 유선 네트워크가 아니라 스타링크 DC를 통해 제공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단순히 고정된 사이트에서 이동하는 차량으로 목표를 옮기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많은 테슬라 고객들이 이미 차량에 스타링크를 사용하는 데 익숙해요. 풀사이즈 DC를 루프에 장착하든 미니를 유리 루프에 흡착 컵으로 붙이든 말이에요. 그런 거대하고 임시방편적인 설치물들과 달리 이번엔 추가 하드웨어가 필요 없어요. 기존 차량 모뎀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얼마나 편리한지 상상이 가시죠? 수직 통합 부분을 좀 더 파고들어 볼게요. 테슬라에게 있어서 논리는 재정적이면서 동시에 운영적이에요. 수백만 대의 차량에 대한 데이터 액세스 비용을 레거시 통신사들에게 지불하는 건 엄청나게 큰 반복적 운영 비용이거든요. 차량 플릿을 자매회사로 이전함으로써 일론 머스크는 그 수익을 자신의 기업 생태계 내에서 유지할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똑똑한 전략인지요. 그리고 데드존 딜레마도 해결돼요. 2022년에 티모바일과 스페이스X가 데드존에서의 긴급 문자 서비스를 공개했을 때요.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 차량들도 결국 스타링크 다이렉트 투 셀 기능을 사용하게 될 거라고 언급했어요. 그게 뭘 의미하냐면요. 현재 LTE 모뎀들이 범위나 다른 요인들로 제한받는 곳에서 스타링크 모바일이 원활하게 인계받거나 중단 없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비게이션 긴급 서비스, 차량 원격 측정이 모두 지도의 가장 외진 구석에서도 계속 온라인 상태를 유지한다는 뜻이죠. 이건 전국을 아우르는 로보택시 네트워크에 있어서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요구사항이에요. 로보택시가 산속이나 외진 곳에서 운행되다가 갑자기 연결이 끊긴다면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스타링크가 있으면 이런 걱정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거예요. 경쟁자가 아니다. 아직은. 이 부분도 중요해요. 상표권 출원에도 불구하고 일론 머스크는 기대치를 조절했어요. 스페이스X가 기존 통신사들과 경쟁해서 그들을 망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없다고 명시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뉘앙스가 있어요. 다이렉트 투 셀 기술은 현재 문자와 저대역 폭 데이터를 지원하는데요. 이건 내비게이션과 원격 측정에는 완벽하지만 센트리 모드 영상을 스트리밍하거나 넷플릭스를 보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의 미래는 하이브리드 모델을 포함할 가능성이 높아요. 연결이 고르지 않거나 약한 곳에서는 스타링크 모바일이 인계받고요. 지상 통신사들은 음악과 비디오 스트리밍 같은 무거운 대역폭 작업을 계속 처리하는 거죠. 근데 스타링크의 밀도와 처리량이 증가하면서 언젠가는 모든 게 단순히 스타링크에 의해 제공되는 날이 올 수 있어요. 지금 기술이 얼마나 빠르게 발전하는지 생각해보면 그리 먼 미래는 아닐 수도 있죠. 여러분, 지금 스타링크가 얼마나 많은 위성을 궤도에 올려놓았는지 아세요? 수천 개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더 많은 위성을 발사하고 있거든요. 위성수가 많아질수록 커버리지도 좋아지고 속도도 빨라져요. 지금은 기본적인 데이터 전송만 가능하지만 몇 년 안에는 고화질 영상 스트리밍도 가능해질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테슬라를 타고 산속을 달리면서도 끊김없이 넷플릭스를 보고 음악을 스트리밍하고 FSD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는 세상이요. 정말 멋지지 않나요? 그리고 이건 단순히 편의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안전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긴급 상황에서 차량이 항상 연결되어 있다는 건 정말 중요해요. 사고가 났을 때, 차가 고장 났을 때, 혹은 의료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차량이 자동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면 생명을 구할 수도 있는 기술이죠. 그리고 로보택시 네트워크를 생각하면 더욱 중요해져요. 무인 자율주행 택시가 도시는 물론이고 시골길에서도 안전하게 운행되려면 항상 연결이 유지되어야 하거든요. 차량이 실시간으로 교통정보를 받고 경로를 업데이트하고 중앙 시스템과 통신할 수 있어야 해요. 스타링크가 바로 이걸 가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게 정말 현실이 되고 있어요. 상표권 출원은 단순히 아이디어가 아니라 실제로 진행 중인 프로젝트라는 증거거든요. 스페이스X와 테슬라가 함께 만들어가는 이 미래는 정말 혁명적이에요. 전기차와 위성 인터넷의 결합, 완전한 수직 통합, 그리고 전 세계 어디서나 연결되는 차량들. 이건 단순히 기술의 발전이 아니라 우리가 차를 사용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차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항상 연결된 스마트 디바이스가 되는 거죠. 상상해 보세요. 캠핑을 가도 등산을 가도 사막 한가운데를 달려도 차 안에서 항상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세상이요. 이게 바로 스타링크 모바일이 만들어갈 미래예요. 그리고 테슬라는 이미 이런 변화를 준비하고 있어요. 지난 10년 동안 공급업체들을 하나씩 제거해 온 것처럼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인 셀룰, 러 연결도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는 거죠. 시트 제조를 내재화하고 배터리를 직접 만들고 실리콘 칩을 설계하는 것처럼 이제 통신 네트워크까지 소유하려는 거예요. 완벽한 수직 통합의 완성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공급망을 직접 관리할 수 있으면 비용도 절감되고 품질도 통제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외부 공급업체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AT&T나 T-모바일 같은 통신사들이 가격을 올리거나 서비스를 변경해도 테슬라는 영향을 받지 않아요. 자체 네트워크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수익도 자체 생태계 내에서 순환해요. 테슬라가 통신사에 지불하던 돈을 이제 스페이스X에 지불하는 거니까 결국 일론 머스크의 회사들 사이에서 돈이 도는 거죠. 이건 정말 천재적인 전략이에요. 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지원하면서 동시에 전체 생태계가 강해지는 구조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이건 단순히 테슬라와 스페이스X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성공하면 다른 자동차 회사들도 비슷한 전략을 따라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동차 산업 전체가 변할 수 있다는 뜻이죠. 차량 연결성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지금까지 차량들은 지상 기지국에 의존했지만 앞으로는 위성 네트워크를 사용하게 될 수도 있어요. 특히 넓은 지역을 커버해야 하는 나라들에서는 더욱 유용하겠죠. 미국 같은 경우 국토가 넓어서 시골 지역에 셀룰러 커버리지를 제공하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그런데 위성이 있으면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돼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호는 지형에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요.
산이 있든 사막이 있든 상관없이 연결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볼까요? 스페이스X가 스타링크 모바일과 파워드 바이 스타링크 상표권을 출원했어요. 이건 테슬라 차량들이 앞으로 AT&T 같은 통신사 대신 스타링크를 사용할 수 있다는 신호예요. 당장은 하이브리드 모델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기본 연결과 내비게이션은 스타링크가 담당하고 무거운 스트리밍은 지상 통신사가 처리하는 거죠. 그런데 기술이 발전하면서 언젠가는 모든 게 스타링크로 통합될 수도 있어요. 그날이 오면 테슬라는 완전히 독립적인 통신 시스템을 갖추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미래예요. 전기차와 미성 인터넷의 결합, 완벽한 수직 통합, 그리고 전 세계 어디서나 연결되는 차량들. 정말 흥분되지 않나요?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아이러. 브나인이 앞으로도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최신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전해드릴게요.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